결혼 첫 추석이었다.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교사로서 늘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습관이었지만 시댁은 그녀가 알던 세계와 달랐다. 27살 정희에게 시댁 문화는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한복을 차려입고 민수와 함께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이미 차례상 준비에 한창이었다. 50대의 박 여사는 수십 년간 명절을 치러온 베테랑이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음식을 배치하며 며느리를 살펴보는 눈빛이 예리했다. 정희야, 부엌에서 전 좀 붙여줘. 정희는 긴장한 마음으로 부엌에 들어갔다. 평소 요리를 자신 있어 했지만 오늘은 왠지 손이 떨렸다. 기름 온도를 맞추고 반죽을 올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첫 번째 전을 뒤집다가 모양이 일그러지자 마음이 급해졌다. 다른 음식들은 이미 차례상에 오르고 있었는데 정희의 전만 늦어지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차례 준비를 하고 계셨고 민수는 아버지를 도왔다. 정희는 혼자 부엌에서 애를 태우고 있었다. 드디어 전을 다 붙여 접시에 담아 나왔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다른 모든 음식이 상에 올라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며느리가 첫 명절부터 이런 것도 모르네. 박 여사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지적받아 본 적이 없었다. 특히 교사로서 항상 인정받고 살아온 그녀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온화한 성격의 시아버지가 중재에 나섰다. 여보, 처음인데 너무 그러지 마. 정희도 열심히 했잖아. 민수도 아내 편에서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여보. 처음이니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후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내내 시어머니의 시선이 따가웠다. 절을 올리면서도 마음은 복잡했다. 그날 밤 민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이런 것도 모르는 며느리. 그 말은 가시처럼 마음에 박혀 아팠다. 내가 정말 부족한 며느리인 걸까? 자책감과 서운함이 뒤섞였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그녀였지만 시댁에서는 한순간에 무능한 며느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그 작은 실수와 상처가 앞으로 20년간 이어질 길고 복잡한 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의 정희는 알지 못했다. 단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만 있었을 뿐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11개월이 지났다. 정희는 육아와 교사 일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의 첫 돌잔치를 앞두고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다. 돌잔치는 제대로 해야지. 우리 손자 첫 생일인데 소박하게 할 수는 없어.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예식장을 빌려서 친척들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 성대하게 치르자는 것이었다. 한복도 맞춤으로 해야 하고 상차림도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희의 생각은 달랐다. 어머니,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추세예요. 아이도 어리고 너무 큰 잔치는 부담스러워요. 교사로서 봐온 다른 가정들은 대부분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돌잔치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민수는 그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이었다. 어머니의 체면도 중요했지만 아내의 부담도 이해했다. 엄마, 정희 말도 일리 있어요. 요즘은 간단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 이제 며느리 편만 드는구나. 첫 손자 돌인데 이렇게 시시하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설상가상으로 정희의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왔다. 소박한 농사꾼인 처가 부모들은 예식장에서 하는 큰 잔치를 부담스러워했다. 사위야, 돌잔치라는 게 원래 집에서 조촐하게 하는 거 아니가? 이렇게 크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정희 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했다.
아니, 요즘 세상의 집에서 돌잔치를 어떻게 해요?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더 중요하지. 정희 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다. 양가 부모의 가치관은 정반대였다. 시댁은 체면과 격식을 중시했고 처가는 실용성과 검소함을 중시했다. 정희는 그 사이에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한쪽에서는 서운해할 것이 뻔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단순히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려는 것뿐인데 양가 부모의 의견 차이로 인해 행복해야 할 순간이 스트레스로 변해버렸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를 무시할 수도 없고 장인어른의 말씀도 틀리지 않았다. 아내의 고충도 이해했다. 갈등 회피형인 그의 성격상 이런 상황이 가장 어려웠다. 결국 며칠간의 신랑이 끝에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 예식장은 빌리되 규모를 줄이고 한복은 기성품으로 상차림은 간소하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했다. 정희는 돌잔치 준비를 하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결혼이라는 게 정말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구나. 처음으로 그 의미를 실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갈등들이 계속될 것 같아 막막했다. 아이만은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면서도 과연 자신이 중간에서 지혜롭게 조율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드디어 돌잔치 당일이 되었다. 예식장은 절충한 대로 준비되었지만 양가 부모의 마음속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를 씻기고 한복을 입히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만은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예식장에 도착한 이 시댁에서 준비한 상차림이 생각보다 화려했다. 각종 과일과 떡,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처가 부모가 도착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정희 아버지가 상차림을 둘러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이게 무슨 혼잣말이었지만 시어머니 귀에 들렸다. 뭐라고 하셨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정희 아버지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지만 이미 늦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시댁 친척들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처가 쪽 사람들은 소박한 차림으로 왔다.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였지만 정희는 양쪽의 시선이 서로를 평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돌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아이가 돌잡이를 할 때까지는 무사히 진행되었다. 아이가 책을 잡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리 손자 공부 잘할 거야. 시아버지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에 모두가 웃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면서 문제가 터졌다. 처가 쪽 친척 한 분이 요즘 돌잔치가 참 화려해졌네. 우리 때는 미역국에 백설기면 충분했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은 시댁 친척이 시대가 바뀐 걸 모르시나 봐요.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라고 맞받아쳤다. 기본이라뇨? 아이돌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럼 대단한 일 아닌가요? 첫 손자 돌인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정희는 급히 중재에 나서려 했지만 이미 양가 부모까지 개입한 상황이었다. 이게 무슨 잔치냐? 돈 자랑하는 자리도 아니고. 정희 어머니가 참다 못해 말했다. 돈 자랑요? 손자 돌잔치를 제대로 해주는 게 잘못인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다. 제대로 해주는 게 이런 건가요? 허례허식만 가득한 게 허례허식이라뇨? 이것도 간소하게 한 거예요. 양가 부모의 말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변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정희는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이 핑 돌았다. 행복해야 할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
내가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양쪽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갈등 회피형인 그에게 이런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돌잔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정희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울었다. 그날 이후 정희는 시댁 방문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다. 처가 부모도 마음이 불편해져서 자주 연락하지 않게 되었다. 정희는 양쪽 모두에게 미운 털이 박힌 기분이었다. 단순히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려던 것이 이렇게까지 큰 갈등으로 번질 줄은 몰랐다.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작고 귀여웠던 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정희와 민수도 50대가 되어 중년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동안 시댁과의 관계는 그저 그런 정도로 유지되어 왔다. 필요한 예의는 지키되 깊은 정은 나누지 못하는 어정쩡한 사이였다. 시아버지는 은퇴 후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다. 가끔 손자와 화상 통화를 하며 근황을 묻는 것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온화한 성품 그대로 가족들과 큰 갈등 없이 지내셨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시아버지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이었다. 민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정희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에서 시어머니와 만났을 때 박 여사의 모습은 초췌했다. 20년 전 그 당당하고 강인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세월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다. 뇌출혈이래요. 수술은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다. 그동안 양가 부모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었는데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다. 매일 누군가는 병원에 있어야 했다. 민수는 회사 일 때문에 낮에는 어려웠고 시어머니 혼자서는 밤을 새우기 힘들었다. 정희는 고민 끝에 결정했다. 제가 병간호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정희야, 너도 학교 일이 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그날부터 정희는 매일 퇴근 후 병원으로 향했다. 밤새 간병을 하고 아침에 학교로 가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노라면 과거의 상처들이 작아 보였다. 돌잔치 때의 갈등, 그동안의 서운함들이 생명 앞에서는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달았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며칠 후 시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다. 말은 아직 어려우셨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정희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서 고마움이 느껴졌다. 민수는 그제야 아내의 진심을 깨달았다. 20년 동안 시댁 일에 소극적이었던 아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서준 것이었다. 고마워, 여보. 내가 부족했어. 민수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처가 부모도 딸의 선택을 응원했다. 정희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다. 잘했다. 딸아, 사람 됨됨이가 그런 거란다. 2주간의 간병 끝에 시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다. 정희는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발견했다. 원망과 서운함보다 가족으로서의 정이 더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병실에서 시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다. 고맙다. 정희야.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정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20년간 쌓인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시아버지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재활치료가 필요했다. 정희는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해서 간병을 도왔다.
20년 만에 이렇게 자주 시댁을 오가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계산이나 체면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어느 토요일 밤, 정희는 시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 먼저 주무세요. 제가 지킬게요. 정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밤중 시아버지가 잠깐 깨어나셨다. 물을 조금 드시고 다시 잠들려 하시는데 정희의 손을 꼭 잡으셨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시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말은 아직 어려우셨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다. 새벽 3시쯤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정희는 시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목이 아플 텐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박 여사의 마음에 변화가 일었다. 정희야, 일어나. 목 아프겠어. 정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어머니, 못 주무셨어요? 너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고 하려던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와 조용히 앉았다. 20년 만에 진솔한 대화였다. 그땐 내가 몰랐어.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정희는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첫 추석 때 내가 너무했지. 처음인데도 잘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말했어. 미안해, 어머니. 돌잔치 때도 그래. 내 고집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잖아. 너만 힘들게 했어. 박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민수도 의지할 만한 남편인지 모르겠고 나는 까다로운 시어머니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해주니까. 정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도 부족했어요. 더 마음 열고 다가갔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딸 같구나. 그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 20년간 쌓여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렸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어머니도 저에게는 친어머니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화해였지만 그만큼 깊고 진실한 화해였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두 사람의 화해를 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말씀하기는 여전히 어려우셨지만 표정만으로도 기쁨이 전해졌다. 민수도 아내와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놀랐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처가 부모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정희 어머니가 기뻐했다. 그래야지. 사람이 어찌 평생 미워하고 살겠나. 잘 됐다.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인생의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화해는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갈등을 겪으며 상처받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은 결국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일이었다. 그렇게 정희의 이야기는 희망으로 끝을 맺었다. 갈등과 화해, 상처와 치유의 긴 여정이 마침내 따뜻한 결말에 도달한 것이었다. 혹시 여러분도 시댁이나 처가, 가족 사이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정희의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마음을 열면 화해의 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작은 용기를 얻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치유하는 이 공간에서 또 뵙겠습니다.